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거편 두 번째로 선거제도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지난번 한번 촬영했던 게 오디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재촬영합니다. 자, 선거제도를 우리는 나눠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선거구 제도와 대표결정 제도 또는 대표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구라는 것은 몇 사람을 뽑겠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 몇 사람을 어떻게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선거제도 나눌 때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나누지 마시고요. 제발 선거구 제도와 대표결정 제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크게 분류를 하고, 그 선거구 제도 안에 다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거란 거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후보자들이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당에 표를 던지게 되면, 정당에 속해 있는 유권자의 표를 던지게 되면 그 표가 득표로 이어져 가지고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택지에 반드시 그 정당이 과대대표된지 과소대표된지 꼭 물어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전환율 또는 비례성이라는데, 즉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비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선거는 효능감이 높을 거고 왜곡이 없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득표율이 이만큼인데 의석률이 똑같아요. 즉 특정 당이 30%를 득표했는데 의석률도 30%예요. 그러면 완벽한 비례성이죠. 왜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곡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커요. 그러면은 이때는 굉장히 기쁘겠죠. 자, 그러면 득표율이 지지율인데 지지율보다 의석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대대표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꾸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작으면 지지율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의석률이 줄었다는 뜻은 과소대표된 것으로, 이것도 역시 왜곡이 된 거죠. 이 둘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선거제도는 이렇게 추진합니다. 킬러 문항은 출발점이 항상 현행 선거제도를 언급을 해요. 그럼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구는 소선거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표 결정은 상대 다수 대표제로 출발해요. 99%가. 아하. 그러면 개선한다면 또는 개편한다면 선거구를 고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대표 결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개편안 또는 개선안이 지시한 대로, 안내해준 대로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현행과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면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나시죠? 선거제도는 선거구 제도와 대표결정을 나눌 수 있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나눠봐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 선거의 선거제도를 물어볼 수 있고, 비례대표의 선거제도를 물어보는데 비례대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안 물어보는 이유는 수업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지역구 선거를 봤을 때 지역구란 건 뭐냐면요, 내가 사는 지역에 가장 선호한 인물을 뽑는 선거를 지역구 선거라고 하고, 비례대표 선거는 내가 원하는 정당의 표를 던져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국가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역구로만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도 있고, 온리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도 있고, 이 둘을 합해서 혼합해서 뽑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선거제도를 풀 때는 이게 지역구 선거제도인지 아니면 비례대표 선거제도인지를 꼭 구별해서 풀어야 돼요. 일단 지역구를 봅시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인물을 놓고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의 선거구 제도가 한 사람을 뽑아요. 아하,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한 명이면 족한, 이걸 소선거구라고 하고요. 내가 사는 지역구가 선거구가 커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우린 중대선거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소선거구에서는 대표 결정이 뭐냐? 그러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돼야겠죠. 1등을 뽑으니까. 그럼 중대선거구는 옛날에 소수대표자라고 했는데 교과과정에 개편되면서 소수대표자라는 말이 없애고 다수 득표 순서대로 대표자를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수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을 뽑는다면 1등, 2등까지, 3명을 뽑겠다면 1, 2, 3등까지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된다는 뜻이고, 이 지역구는 잊지 마세요. 인물을 놓고 1등 또는
2등, 3등까지 뽑겠다는 거죠. 중대선거구에서는. 이해가시죠? 반면에 비례대표는 2명 이상을 뽑으니까 반드시 중대선거구가 돼요. 선거구는. 그러면 비례대표는 선거구 제도는 반드시 중대선거구예요. 어떻게 대표제를 뽑냐? 득표에 비례하니까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당이 던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역구로만 뽑지도 않고 비례대표만 뽑지 않고 둘을 혼합해서 뽑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지역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역구의 소선거구입니다. 아하, 한 선거에서 한 사람 뽑으니까 만약에 5개의 선거구라면 5명을 뽑고 200개의 선거구라면 200명을 뽑는, 즉 지역구의 개수와 의석수가 일치하는 게 소선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번에 홍보 안내 책자를 볼 때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인물을 놓고 딱 홍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역구 선거입니다. 이 정당 기호가 되는 거죠. 1번, 2번, 3번은. 자, 정당 2번 정당에서 이런 후보가 출마했고, 3번, 세 번째 정당에서 이렇게 출마했고, 나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뽑는 게 지역구 선거입니다. 반면에 지역구 선거인데 중대선거구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2사람 이상을 뽑는 거에 되는 거겠죠. 이때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아하, 같은 당에서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당에서 복수를 공천한 여러분 홍보 책자를 보게 되면 아하, 이거는 바로 이 선거구에서 2사람 이상을 뽑게 되니까 같은 당에서 2사람 이상을 공천해서 정권을 잡아보겠다라는 것을 안내해 준 겁니다. 즉 지역구 선거에서 중대선거구가 되고 대표 결정 방법은 다수대표제가 되는 겁니다. 다수득표 순서대로 1, 2, 3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비례대표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정당을 놓고 뽑아야 되니까 뭘 갖고 뽑을까요? 그러면 정당에서 작성한 홍보 안내 책자, 즉 전국 단위의 명부를 보고 1번 정당이 제시한 이런 정당 명부와 3번 정당이 제시한 명부를 보면서, 물론 2번도 있습니다. 4번도 있고 계속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1, 2, 3, 4, 5, 6, 7, 8, 90에 관계된 명부상에 정말 이 명부 작성이 정말 잘 됐구나 라고 원하는 정당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에 한 표 던지는 지역구에 한 표와 정당에 한 표를 던지는 1인 2표를 행사하고 있고,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각각 지역구 비례대표, 광역 지방의회 지역구 광역 비례대표, 기초 지역구 의원과 기초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여러분 1인 2표를 행사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선거제도, 이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거제도를 다시 둘로 나눠봐라. 그럼 뭘로 나누죠?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을 나누고, 선거구 제도는 어떻게 나누죠? 그렇죠. 몇 명을 뽑겠냐는 걸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몇 명을 뽑겠냐는 선거구 제도는 바로 소선거와 중대선거를 나누고, 대표 결정은 어떻게 대표자로 당선시키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거구 제도는 몇 명을 뽑겠냐, 대표 결정은 어떻게 당선시키겠냐. 그럼 선거는 둘로 나눌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뽑는 소선거구와 2사람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로 나눌 것이고, 이 소선거구 제도는 다시 대표 결정을 보게 되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될 겁니다. 중대선거구에는 마찬가지 다수대표 중에서 한 표로 더 많은 상대 다수대표 방식으로서 단순다수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1등, 2등 다수대표 순서대로 대표자를 뽑게 될 거고, 비례대표 방식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당 대표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럼 다수대표 방식 다시 둘로 나눠요. 상대다수, 아주 심플한 단순다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다수는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대적 기준을 얻은 다수가 대표자가 된다는 뜻이죠. 둘 다 여러분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 절대다수는 다시 선거 결과 누구도 절대적인 표를 얻지 못했을 때 결선 투표를 하는 결선다수가 있고, 나를 잡아서 결선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선호도를 조사해서 집계를 해서 절대적 표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집계를 통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절대적 기준을 알아보는 절대다수인 선호다수 대표제가 있어요. 자, 그럼 반면에 비례대표는
명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부를 보고 뽑는 방법이고, 독일식으로 주마다 권역별로 정당 명부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권역별 명부 방식이 있고요. 그 명부가 1, 2, 3, 4 순번을 고정하는 고정식 명부작이 있고요. 폐쇄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의 명부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형태인 개방형 명부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이 뽑는 나라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따로 따라가는 병립형이 있는 반면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계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냥 이것을 갖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 지어보자. 지우개 롤롤롤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뽑아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뽑아요. 그렇죠? 둘 다 뽑죠. 자, 그럼 둘 다 뽑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게. 그렇죠. 이게 지역구 선거입니다. 인물 놓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한 사람 뽑겠다. 그럼 소선거가 되고, 아니야, 내가 사는 지역구예요. 두 사람 이상을 뽑겠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소선거구 이런 식의 방식이 있겠고요. 중대선거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만약에 지역구의 선거구를 개편해 봅시다. 현행 소선거구예요. 그리고 다수대표 방식에서 상대 다수로 출발했습니다. 현행입니다. 현행. 근데 만약에 개편을 하겠대요. 그래서 1안 결선 투표하는 방법으로 고치고 2안 선호 투표하는 방식으로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선거구는 고친 게 아니고 대표 결정만 고친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나눠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뽑는 거는 안 고쳤는데 어떻게 뽑는지를 고친 것이죠. 절대다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현행 소선거구 상대다수 단수다수 대표제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5개 선거구에서 5명 뽑는 거에서 5개 선거에서 10명을 뽑는 거예요. 중대선거구. 그럼 이렇게 또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시한 대로 안내한 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구 선거가 되고요. 비례대표 선거는 이거죠. 비례대표 선거는 어차피 한 선거에서 두 사람 이상을 뽑는 정당의 득표에 비례하는 건데, 이 비례대표 방식을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꿀 것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폐쇄식과 개방은 잘 안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답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이 비례대표 선거죠. 얘만 들어볼게요. 간단한 샘플입니다. 선거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정당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런데 5개의 선거구에서 의석수는 당선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4명과 1명이 당선됐으니까 5명이 당선된 거죠. 근데 선거구가 5개예요. 그러면 한 선거에서 한 사람씩 뽑혔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표시한다면은 갑이란 선거구에 100명에 있는 유권자에서 A당이 1등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들도 득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냥 뭐 을선거구에서 A당 되고, 그냥 병선구에서는 B당이 되고, 정선구에서 A당 되고, 무선구도 A당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도합하면 4명이 되고, 1명이 되니까, 이걸 바로 소선거구라 하는 거죠. 4개의 선거구에서, 5개의 선거구에서 5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선거구마다 1명씩 뽑았다는 뜻이겠죠. 이게 소선거구를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볼까요? 이건 뭘까요? 5개의 선거구인데, 지워볼게요. 5개의 뭐하니 너? 5개의 선거구죠. 5개의 선거구인데 보시면은 이거 의석수가 몇 명이에요? 그렇죠. 10명이잖아요. 그럼 됐죠? 10명이 나왔으니까 한 선거당 똑같은 명을 뽑겠다면 한 선거당 2명을 뽑아야 될 겁니다. 아하, 이게 중대선거구를 보여주는 도표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대와 과소대표 되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득표율이 나와 있죠. 그럼 의석률과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 거니? A당은 40% 득표했는데 의석률은 전체에서 그 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를 올려놓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80%가 되고 여기는 20% 되는 거죠. 여기는 80%고 여기는 20%니까 여기는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엄청 크니까 과대대표된 정당이고, 여기서는 이 당도 과소, 여기는 엄청 과소죠. 왜냐면 의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왜곡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왜곡이죠. 이게 바로 소선거구의 문제점이에요. 한 선거에서 한 사람 뽑을 때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워보고요. 그러면 왜곡이 없는, 너 득표한 만큼 의석으로 전환돼 볼래? 그렇게 말하는 게 뭘까요? 바로 비례대표제겠죠. 그럼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석, 3석, 2석, 1석을 얻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게 뭘까요? 빨간색이 막 있는데, 선거구제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의석수와 선거개수가 일치해요. 의석수와 선거개수가 뭐냐면, 너 100명을 뽑는데 100개의 선거구예요. 그럼 이거 바로 소선거구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최다 득표자 한 사람이겠죠. 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최다라는 건 최상급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소선거가 되는 거고, 한 선거에서 같은 정당에서 복수를 공천한데 두 사람 이상을 공천한다는 건 반드시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선거에서 한 명만 공천하는 경우에는 소선거인지 중대선거인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밑에 특정 정당이 과반 이상을 의석을 점유하면 이건 반드시 소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수업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일한 선거군에서 당선자 간이니까 두 사람 이상이 당선됐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역구의 중대선거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를 아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잘 이해 안 가면 자꾸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알아보게 되면 지역구가 253명 있는데 253개의 선거구에서 253명을 뽑게 되니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되는 거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제를 같이 뽑는다고 했죠. 비례대표는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고 대표결정 방법은 득표에 비례하니까 비례대표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총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기출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난을 보니까 각국은 지역구만 뽑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만 뽑는 게 아니고 둘을 같이 뽑는데 지역구에 한 표, 비례대표 정당의 한 표니 1인 2표를 행사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지역구에는 최다 득표자, 한 사람을 뽑구나. 그럼 소선거구가 되고, 비례대표는 전국 명부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개전안 또는 개편안이에요. 현행 선거를 유지한 데 2명을 뽑겠다. 그러면 선거구는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것이고, 지역구예요. 지역구. 그럼 비례대표는 연동형으로 바꾸겠다. 그럼 지시한 대로 연동형이 뭔지 그 지시한 대로 풀면 됩니다. 비례대표는 세 번째 주제로 다시 설명을 제가 따로 동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선거구 제도는 몇 명을 뽑겠냐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당선시킨 거는 대표 결정이 틀린 거고, 대표 결정 방법은 어떻게 뽑겠냐는 거니까 몇 명을 뽑는 선거구 제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소선거구는 한 사람 뽑게 되면 큰 정당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뽑아야 군소당도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뽑을 때는 큰 정당이 유리한 선거제도 맞습니다. 소선거구는 소수대표제 아니죠. 없어진 말입니다. 다수대표제와 결합됩니다. 중대선거구야. 두 사람 이상 뽑을 때 당선된 사람의 표의 등가성 논란이 생긴 거는 여러분 중대선거는 맞지만 지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대표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중대선거구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다수,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당선자 간 결정 방식이 복잡하는 거 아니죠. 단순다수대표제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대다수가 아니라 절대다수대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호다수대표제는 절대적 기준이 맞는 당선자가 없는 경우 결선, 날 잡아서 하지 않고요. 한 번을 하는데 집계를 여러 번 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선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정당이 선거구당 한 명을 공천해요. 이것만 갖고는 선거구제를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면 그 선거구 제도는 반드시 소선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 수업 때 해드릴 겁니다. 9번 우리나라의 이번에 6월 달에 보는 동시지방선거에서의 광역이 아니라 기초의 지역구 선거입니다. 에서는 두 사람 이상을 뽑아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가 맞는 말이죠. 10번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구예요. 비례대표 지역구를 나눠봐야겠죠. 지역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 방식이죠. 그것도 상대 또는 단순 다수대표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거제도의 요약을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인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상 끝.